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최선영님 사연인데요. 게스트분과 상황극을 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주디가 네. 선영님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너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지? 오빠 무슨 소리야. 나 요즘 일 때문에 그런 거 알잖아. 너 근데 왜 자꾸 약속 취소해? 아, 일이 너무 바쁜 걸 어떡해. 일 바쁜 거랑 약속하는 거랑 다르잖아. 근데 오빠 나는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난 그럼 진짜 오빠 나 먹여 서운하다. 살릴 거야? 나 일 안 해도 돼?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좀 밝게 하긴 했지만 주디가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을 좀 읽어주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우리 최선영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커플이고요. 연애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남친은 직장인이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말하는 고민으로 저희는 자주 다투고 있답니다. 남친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격이 조금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봐야 되고 또 연락에 대해서도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보수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연락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만나는 횟수에 대해서 딱 고정적으로 정해진 거. 근데 이게 뭐 보수적이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거는 연애할 때 뭔가 하나의 성격? 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연애할 때 이런 거를 이제 남자친구가 원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20대 후반이라고 하셔서 하는 말이지만 연인이랑 일주일에 2번 이상 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 일주일에 2번을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생기죠. 왜냐면 이게 약간 강박관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0대 후반이면은 경조사도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 않을까. 답답한 감이 생길 수 네. 있다. 계속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만나는 날도 평일에 한 번, 그리고 주말에 한 번 보는데 제가 6개월 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졌어요. 보기로 한 요일에 일이 들어오면 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남친 말을 들어보면 너는 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 자체가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럽죠. 우리는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데이트도 하고 내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만났는데 못 만났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 너무 돌직구잖아. 그쵸. 그럼 참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딱 들으면. 알겠어. 근데 아까 상황극 할 때는 말 되게 잘했잖아요. 우선순위가 뭐야 이랬는데 네. 하나도 이렇게 눈 한 번 안 깜빡거리고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또 이거 사연 끝나면 한번 얘기해 줄 그럴 거예요. 수 있는 이유를. 네. 알겠어. 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연락이 늦어질 때도 있어요. 보기로 한 날 못 보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저도 연락을 자주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일 끝나고 화를 풀어주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약속을 다시 잡고 싶지만 친구나 일 때문에 선약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바꾸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프리랜서 일하다 보면 진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쵸. 오늘 이렇게 슌디님이 못 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면 급박하게 바뀌는 맞아요. 상황이라든지 딜레이가 생긴다니까요. 네, 저희가 같은 동네는 아니고 한 30분 정도는 걸려요. 내가 보러 가겠다고 말하는 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 또 일 때문에 피곤해서 못 볼 때도 생겨요. 모든 일정을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친한 친구한테 말했더니 너랑 남친의 성향이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이 정도인 것 같다라고.
또는 일이나 다른 게 우선순위라고 말하면 저도 상처를 받아요. 제가 많은 걸 바라진 않는데 싸우다 보니까 힘이 참 많이 빠지네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조금 나아질까요? 지금 저는 이 사연을 읽고 나서 두 분이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나대로 분명 남자친구한테 이해하려고 말하고 남자친구도 나한테 말을 하지만 그게 뭔가 일이 바빠서 아니면 서로의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틀어져서 계속 오해가 생겼거나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을 잘못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자친구가 조금 더 삐뚤게 볼 수 있는 게 서운하다고 느끼고 말하는 이런 말투라든지 이런 말들이 이미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연애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6개월 전부터 프리랜서를 한 거면 6개월 동안은 아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만나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6개월 이때부터 뭔가 마음이 식었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이랑은 너무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연락해도 이제 전화를 못 받는 순간들이 생기고 맞아요. 만나는 요일이 달라지거나 변동을 해야 만날 수 있는데 20대 후반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경조사라든지 너무 아니면 많죠. 다른 공적으로 무언가 챙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만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요 사연이 조금 더 이입이 되는 게 저는 20대 중반부터 한 후반 정도까지 직장 생활을 했었고 20대 후반부터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양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 다 이해는 돼요. 그럼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애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된다면 이 두 분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달라도 우리는 이런 거는 있다 얘기해주면 좀 공감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여자든 남자든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저는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하는 거 정말 그 중요한 말을 것 잘 같아요. 지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지금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황을 몇 개 드려볼게요. 네. 주디가 한번 대답해주세요. 네, 좋아요. 주디가 오늘 일이 끝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마트 같이 가자.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트 가는 정도라면은 저는 어머니랑 마트장을 보고 남자친구를 만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이거는 약간 솔로몬이네요. 마트 정도는? 마트니까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그쵸, 걸리니까 남자친구한테 나 엄마랑 마트 갔다가 만나러 갈게. 네, 그런 거. 근데 문희님이 딱 센스 있게 질문을 잘해주신 게 그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을 한 건 저는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어머님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읽으셨나 저희 마음을. 우리가 뭐 방송을 자주 하진 않았지만 그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네요. 그럼 문희님은 혹시 연애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런 건 있어요. 약속을 하잖아요. 네. 진짜 지켜요.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을 거예요. 진짜요? 뭐 네. 몸이 아프거나 뭐 어떤 뭐 갑자기 이렇게 경조사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에도? 경조사는 모르겠고 예를 들면 제가 약속을 취소해야 된다면 누군가를 떠나 보냈었을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여자친구와의 약속이 있는데 있어요. 약간 이렇게 비보를 들을 경우가 생길 수 순간, 있잖아요. 그 근데 순간. 그런 순간은 한 번도 안 생겼는데 있다면? 생긴다면? if. 생긴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잘 얘기를 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가 살면서는 그런 순간이 안 생겼고 그러니까 무언가 중요한 일들이 한 번에 겹치는 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큰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중요한 일들도 안 겹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다만 진짜 우리가 불의에 사거나 어떤 사고가 터질 거잖아요. 계획에 없었던 것들. 무언가 변수가 생길 수 그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일주일을 짜거나 한 달을 짤 때 모든 그 감정이라든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짜놓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변동할 수 크게 있는 피해가 거. 되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면 그 친구가 못 온다 그래도 그럼 요날로 바꿀 수 있지.
대체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도 말해주지. 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말해도 돼. 그러면서 약속을 짜고 제가 근데 주디만큼 뭐 약속이 많은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냥 일 끝나고 이렇게 방송하고 방송하는 날 말고는 편집해서 올려야 근데 되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솔직히 사람한테 시간이라는 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소중한 시간을 뭐 이 사람은 뭐 약속이 없으니까 펑크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스케줄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걸 잘 짜시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요? 약간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라디오 방송이어서 상담을 해주는데 제가 좀 공감이 갔었던 게 어떤 한 달의 스케줄을 잘 짜놓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를 잘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다 보면 진짜 친구의 약속이라든지 가족 약속도 까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달력에 좋거나 다이어리에 적어놔도 어느 순간 바뀌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하거나 그쵸.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쳐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스케줄을 다 짜놨으니까 괜찮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화요일, 수요일 비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본을 만들어야 되는 요일, 그 다음에 주제 같은 거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들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무작정 약속을 막 일주일에 10개 막 이렇게 잡아놓는 사람이면 당연히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3명만 만나도 행복하다. 그럼 이 3명만 딱 잘 만나면 되거든요. 그쵸. 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친구나 뭐 연인을 만났을 때도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죠. 한 달 전에 잡아도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이건 싫어요. 당일에 만나는 거나 그 전날.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그 MBTI를 파고 들어가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아마 J일 거예요. P랑은 안 맞을 거예요. 완벽한 J. P는 이렇게 약간 여유를 둬야 되는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당일 약속으로 취소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있죠.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대처라고 봐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번의 약속을 깼다고 해서 뭐 다시는 안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 만날 때 뭐 내가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뭐 고기를 사준다거나 약간 좋아하는 요렇게 좀 거를 딱 말을 해주는 거는. 네, 그런 뭔가 나의 미안했던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 그런 거를 분명히 표현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영님이 여기서 남자친구분한테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거나 미안한 감정을 보여준다면 그쵸. 지금 이 남자친구분의 서운함이 분명히 조금은 반 네.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나도 모르게끔 그냥 지나가거나 나는 말했다고 생각하는. 그쵸. 아니 뭐 내가 그냥 약속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취소한 건데 이것도 이해를 못 해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싸움으로밖에 안 되니까. 감정 소모만 계속 일어나는 맞아요. 거죠. 그냥 내가 일 때문에 이랬지만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하고 뭐 맛있는 걸 사주면 또 기분이 풀리잖아요, 우리는. 저도 당일 약속이 아니어도 어떤 약속을 취소하게 되면 일단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 기프티콘을 바로 맞아요.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다음에 만나면 너가 좋아하는 대로 가자. 근데 이게 연인 사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더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표현해줘야 되고 선영님은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프리랜서라는 게 진짜 일이 그렇게 들어오고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에도 어느 날 계속 휴대폰만 잡고 아니면 노트북만 보고 있어야 되면 그러면 그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주디가 연인을 만나고 있는데 연인이 너무 바빠서 계속 노트북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저는 그런 건 별로예요. 그거는 싫어요. 왜냐면은 나와의 이 만나는 이 같이 함께하는 시간에서는 여기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일이 너무 바쁜 거라면 차라리 저는 안 만나는 게. 그날은 안 보고 네. 다른 날 좀 여유 있게 보는 게 더 중요하군요. 알겠어.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좀 해줘요. 그럼 상황극에 대해서 우선순위 물었었는데 마지막 대사가 그런 거였잖아. 오빠가 나 먹여 살릴 거야. 그쵸. 왜냐면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친구도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선영님은 다른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여서 어느 정도 이 이해를 많이 해주는 남자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온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프리랜서 생활도 불안정한 게 더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을 남자친구나 가족들한테 못 드러내거든요. 맞죠. 근데 계속 일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막 정신 없고. 근데 남자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좀 칭얼대는 것 같아. 그쵸, 서운하다면서.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서운하거나 아니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디처럼 남자친구한테 먹여 살릴 거야. 나는 현실적인 말을 일을 딱 해야 해주는 거야. 된다. 나는 일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선영님께서 저도 연락을 자주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요 포인트에 제가 딱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는데, 아마 요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조금 더 서운하게 서운함이 느낄 것 같네요. 배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든 뭘 하든 계속 말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런 것도 없는 거네요. 어느 날 이제 만나야 되는 날이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온 거죠. 예를 들면 남자친구는 당일 약속 취소라면 최소한 뭐 언제까지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가기 1시간 전에 나는 다 준비가 됐었는데 사장님 같은 게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할 수 있잖아. 아무래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바쁜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남자친구는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나의 이 바쁨을 막 오히려 알려준다면 남자친구도 얘가 진짜 정말 바쁘구나. 밥은 먹고 일은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걱정이 돼. 네. 너 지금 힘들지 않니? 맞아요. 그렇게 걱정이 되게끔 하는 게 저는 그러면 남자친구가 이 프리랜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이해 폭이 넓어질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나는 원래 연락을 자기가 자주 하는 성격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이거는 이해 폭이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영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이 프리랜서의 상황. 지금 일이 이렇게 급박하게 들어온다. 아니면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해야 될 때가 생긴다는 거를 남자친구한테 이해시켜줘야 되는 게 남자친구는 프리랜서 생활을 해보신 분이 아닐 거예요. 그쵸, 맞죠. 직장인 생활을 하신 분들은 프리랜서가 그냥 조금 자유롭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프리랜서 중에 연차가 높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진짜 연차가 적은 사람들은 직장인 분들보다 더 바쁘고 쉬는 때도 없이 주말에도 전화를 받아야 되거나 주말에도 약속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게 남자친구가 아닌 가족들한테 아니면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 어느 날 전화해서 나 지금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불렀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게 우리 직장인들은요. 주말이라는 게 정말 딱 명확하게 있고 주말이 소중하잖아요. 네네. 직장인들에게 주말은 너무너무나 소중한데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저도 근데 직장 다닐 때 그걸 참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평일에 저렇게 한낮에 커피숍 맞아요. 카페 있고 한강에서 저렇게 돗자리 피고서 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프리랜서를 알아보는 시선이 약간 이렇게 갇혀져 있었던 맞아요. 나왔는데 막상 프리랜서가 되면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이거는 휴무라는 게 없고 휴무를 가지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는 그렇죠. 경쟁에서 한 발 밀려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금금 요일이 뭐 오늘이 어떤 요일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이 뭐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주디 참 열심히 살고 있었군요. 네. 그럼 우리가 요 얘기를 하면서 좀 요 사연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연자 친구분이 그래도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줬잖아요. 너랑 남자친구랑 성향이 다른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 성향이 다른 걸 언제 느낄까요? 연애하면서. 연애하면 거의 매일매일 매순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연애를 하다 보면은 뭐 하루에 수없이 싸우는 날도 있고 또 그렇죠. 너무 수없이 좋아지는 날도 있고 이게 다르잖아요. 매일매일이.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날은 그래 나 얘랑 참 잘 맞아. 이랬다가도 또 난 얘랑 이건 너무 안 맞아.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성향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또 상황이 그만큼 다른 것 같아요. 서로의 상황?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뭐 연락 문제거나 아니면 데이트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나는 줄 서는 식당에 꼭 가야 돼. 나는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생길 거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확실히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성향 차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상황이 상황이 다른 달라서 것도 오는 있지만.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착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MBTI 안에서 약간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맞아요. 계획적인 사람과 계획적이 그쵸, 않는 사람, 그쵸. 그리고 그거는 완벽한 성향 누군가는 차이.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조금 여유롭게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 맞아요. 근데 참 이 다르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르다라는 거를 받아들인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나는 너랑 달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해서 나랑 다르구나. 요걸 조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지금 이 사연에서 조금 실마리가 생길 수 있고. 그쵸. 저는 또 중요한 게 선영님은 직장인 생활과 프리랜서를 다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장인은 요럴 거야. 아니면 이런 시간이 있을 거야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직장인이지만 그냥 선영님을 좋아해서 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날 너무나 사랑하는 네. 사람. 그래서 분명히 연락도 더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들을 정해놓은 같은 사람. 우리가 직장인이라 보지 말고.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프리랜서 직장인을 좀 나눠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요거를 좀 그냥 도리뭉실하게 보면 남자친구한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 지금 프리랜서 됐으니까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쵸. 뭐 사실 남자친구가 직장인이 아니고 같은 프리랜서라고 해도 다를 수가 이럴 있어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나는 프리랜서지만 나는 널 무조건 일주일에 2번은 봐야겠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지금의 남자친구가 단순히 직장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친구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줌으로써 이런 문제들도 조금 풀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선영님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가 더 그쵸, 그래요. 맞아요. 직장인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하면 월급날이 있는데 프리랜서는 일이 끝나고 일을 잘 마무리되어야 그 일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페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뭐 선영님이 프리랜서 생활 잘 하시려고 나오신 거기 때문에 남자친구와도 좀 더 대화를 해보고 맞아요. 시간이 없지만 연락을 한 번 더 해본다던가.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딱 프리랜서의 6개월 정도고 프리랜서는 사실 6개월이든 6년이 됐든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남자친구 해줘야 돼요. 어떤 걸로요? 안정을. 지금 그쵸. 직장인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고 1년 정도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남자친구가 선영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봤었을 경우 조금은 뭐랄까 다르게 표현되고 있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말했었을 경우 남자친구가 아까 주디가 좀 약간 재밌게 얘기하려고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나 너 책임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결혼해야죠 뭐. 그런 식으로 또 한다면 그쵸. 또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네, 거니까. 그러면 또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친구도 난 너가 너무 바빠서 싫어. 이게 아니라 나 좀 더 만나줘. 지금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냥 귀여운 정도? 네, 아직까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빠르게끔 헤어져요. 그렇죠. 헤어짐을 택할 더 수도 성향이 있죠. 안 맞다고 느끼거나 상황이 다르다고 느껴버리기 때문에. 다만 선영님 또 분명히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내줬을 거고. 맞아요. 남자친구가 조금 칭얼대는 그 마음도 내가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애교를 좀 봐줘야 보통 된다. 남자들은 조금 더 이렇게 어린 아이 대하듯이 어리광을 피우고 있으니까 애 한 명 키운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영님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그런 저는 그거는 같아요. 변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선영님 뭔가 사연 고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